아파트 값이 너무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국토부에서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아파트 뭐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와중에 임차인들이 또 임대차 전세값이 너무 오르니까 이제 개정 임대차 그 3법을 만들었어. 이거 임차인들도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개정 임대차 관련된 법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고, 또 하나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 또 2021년도에 개정된 부분이 신고가 됐어. 시행이 됐어. 시행 예정이네요. 계약갱신 청구권, 그 다음에 전월세 상한제, 이거 둔 거예요. 예. 야, 이거 사실은 그게 핵심이지. 파격적인 거지. 예.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걸 이렇게 빨리, 어저께까지 몇 달 전까지 멀쩡하던 얘기가 갑자기 얘기 나오자마자 이게 7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그리고 임대차 신고제도 이렇게 또 이제 두겠다는 거고. 우리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이게 계약갱신에 대한 권리거든요. 사실 요것도 2개월로 된 거 바뀐 거야. 계약갱신이 뭐냐면, 잘 보시면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까지 기간에 임차인한테 나 너랑 갱신하지 않겠어 라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도 계약금 올려주거나 보증금 올려주거나 월세 올려주지 않으면 계약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계약 기간이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임대차를 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이에요. 이게 원래 계약의 갱신 규정이에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기 전에 먼저 6개월 전에서 법이 바뀌기 전에는 한 달 전이었거든요. 한 달 전에 요청을 해야 돼. 야, 나랑 이제 계약 안 해. 갱신 안 할 거야. 갱신 거절할래. 너랑 안 한다. 그 다음에 또 돈 올려주지 않으면 내 갱신 그거 진짜 다시 안 해. 라는 통지를 하지 않으면 계약은 당연히 연장되는 거야. 동일한 조건으로 가요. 다만 그 기간은 언제로 보냐면 임대차 존속기간이 2년으로 봤어요. 그 경우에. 아무 얘기가 없으면 2년 동안 묵시에 갱신이 되는 거야. 묵시. 말 안 한 상태에서 갱신이 2년 동안 됐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다 할 경우에도 언제는 안 됐냐, 이거는 묵시에 갱신이 안 되는 거는 2번 정도, 2번에 걸쳐서 임대차, 그러니까 연달아 2번은 아니에요. 2기에 걸쳐서 임차임을 연체하거나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임차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법이 있었어. 이게 계약갱신에 대한 묵시적 갱신에 대한 법률이었거든요. 이게 기존이죠. 그렇죠. 이번에 법이 바뀐 게 뭐냐면 갱신 요구권이 생겼어. 6조, 조금 아까 본 6조. 네. 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요 기간 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까 6조 있잖아요. 이런 규정이 있었잖아. 내가 6개월 전에 나 계약갱신 하지 않겠다라고 통지하지 않으면, 통지하면은 원래는 끝나는 거였어. 이 얘기를 반대 해석하면 6개월에서 2달 사이에 내가 너랑 안 할 거야 계약갱신하고 통지하면 더 이상 임대차 안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임차인 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나가야 되는 거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재계약 안 하겠다 하면, 그렇지,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하면, 근데 여기에서 기간 내에 갱신 요구할 경우에 거절 못하도록 둔 거야. 굉장히 강력한 거지. 임차인이 도저히 여기에서 자기가 한마디로 뭐냐면 너무 집을 험하게 써서 난 이 사람과 계약을 못 한다든가, 아니면 자기가 어딘가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 어떤 사정이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는 거지만, 또 하나 이제 예외가 있는 경우가 있어. 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가 사실은 정당한 경우랑 같은 거,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이런 경우 있을 때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야. 2번 임차료 안 냈어. 그 다음에 임차인이 거짓말하고 임차했어.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옛날 개나 고양이 키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거든. 약정을 했어. 우린 절대 안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거짓말하고 키웠어. 그 사람은 자기는 도저히 여기 개 알레르기 때문에 싫어서 난 못한다 라고 죽어도 안 된다고 했는데, 계약서까지 명시했는데, 이런 경우는 갱신 요구해 주라고 그러면 좀 억울하잖아. 이런 경우는 거절할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서로 합의해서 임대인이 그러면 갱신 요구했는데 미안하지만 내가 손해 좀 보전해 줄게, 얼마 줄게, 나가시오. 그런 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임차인이 내 동의도 없이 전대했어. 나도 모르게 들어가더니 딴 사람이 살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다른 사람한테 전대해 준 거예요. 전대 아시죠? 네. 다른 임차인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차를 해준 거예요. 그 전대를 했다거나, 아니면 또 임차인이 집을 완전히 뭐 그냥 다 개판 이런 얘기가 되나? 엉망으로 쓴 거지. 막 그래서 문짝도 막 구멍 나 있고 막 부숴먹고 막 집어 던지고 해서 막 유리창 막 가 있고, 이런 경우에 도저히 안 되겠다.
고의 전부나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근데 과실로 요만큼 좀 상처 냈다고 나도 모르고 문짝이 좀 이렇게 쳐가지고 뭐 변기가 좀 깨졌어. 그렇다고 그 경우에도 갱신요구 안 해주는 건 안 되지만 논란의 여지 있겠는데? 고의나 중대한 과실. 그거 참 기준이. 그다음에 또 하나는 멸실돼서 이거는 뭐 어차피 건물이 뭐 그 임대를 못 해줄 상황이라면 갱신요구는 못 하는 거고 당연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양반이 또 이거는 너무 임차인한테만 좀 뭐 유리한 권리라고 볼 수도 있잖아. 근데 임대인이 만약에 여기를 완전 수선을 해야 돼. 집이 낡아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임대인이 이런 사유로 그러니까 너무 집이 낡아서 이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해야 된다거나 재건축을 위해서 자기가 이거를 써야 될 때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내용은 대신 무조건 이것도 중요해. 조금만 더 설명해야 돼 이것도. 임대인이 무조건 내가 그러면 이래도 되잖아. 계약갱신 요구했어. 그랬더니 내가 나 이거 안 돼. 내가 이거 리모델링 해야 돼. 리모델링 해야 돼. 그럼 그 사람은 황당하잖아. 법에는 있는데 맨날 리모델링 해야 되잖아. 이 얘기만 있으면 갱신 요구가 거절할 수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어떤 경우에만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 시기랑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나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한테 구체적으로 고지한 경우에만 그리고 그 계약에 따를 경우에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는 건물이 진짜 노후돼가지고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다른 뭐 실제로 뭐 도시정비법에 도시정비사법에 따라서 재건축이나 철거가 이루어진 경우에도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임대인이 진짜 이거 실거래 네. 실제 목적 주택에 거주하려고 하는 경우에도 그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또 하나 다른 사유들 정당한 사유 아까랑 같은 거야.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 실제 그럼 거주하려고 하느냐. 그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문제가 나오는 자식들도 거야. 되네. 그렇죠. 그러려고 하면 실제 거주하려고 했는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중에 자식 다 되네.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면 주택임대차 뭐 신고랑 관련된 부분들도 나오는데 그러니까 나중에 확인하는 거지. 실제로 거기 살고 있는지. 그다음에 주민등록했는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 드리는 것처럼 이 계약갱신 요건이 상가임대차법이 있었어요. 상가임대차법은 무려 이번에 또 2018년도에 지난번에 내가 얘기 드린 망치 사건 있잖아. 망치 사건 이후에 완전히 연장이 돼가지고 그게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났거든. 그래서 그 2년마다 계약갱신 요건을 계속 10년 한도 내에서까지 할 수가 있었거든요. 상가는 왜 더 보호할까? 왜 여기는 계약갱신 요건 이제 뒀냐? 상가는 왜 빨리 뒀을까요? 상가는 투입 비용이 많아. 권리금도 주고 들어오지. 그 다음에 안에 그 인테리어 싹 하고 보통 들어와서 그렇죠. 자기가 자리를 잡으려면 몇 년이 걸려. 여기다가 뭐 만약에 맛있는 김밥집 하나 냈는데 거기다 김밥집 인테리어 다 다시 하고 들어왔어. 2년도 안 돼 나가라고 하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사람들은 자리 잡고 시설 투자한 거 회수하려고 하려면 그 기간이 길기 때문에 그거를 보호를 많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주택은 이제 생겼죠. 그리고 또 하나 계약갱신 요건하고 관계돼서 딱 하나만 더 봐야 돼요. 네. 6조 3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임차인은 계약갱신 요건을 몇 해 안에서 행사할 수 있다? 1회. 정답. 1회 안에서. 하나 맞췄다. 4년. 그렇지. 최대 4년. 그러니까 기자님이라 확실히 이런 거는 또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네. 상식죠, 상식. 4년간 안심보장 기간이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전월세 상한제. 이거 중요한 거야. 어느 비율 이상 못 올리잖아요. 보증금 못 올리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차임에 대한 증감 청구권을 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가지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밖에 이걸 다 봐서 그 장래에 대한 증감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한 번 증액 청구를 하잖아요. 그때는 그 차임이나 보증금액 증액이 있는 후에는 1년 이내는 다시 증액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또 하나 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그 증액 청구는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의 2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분의 1이니까 5%.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규정을 둔 게 굉장히 지금 강력한 거죠. 두 가지. 4년도 늘려준 거에다가 증감도 청구를 못하고 그 상가임대차법하고 비교해보면 상가임대차법도 예전에는 9%까지 변경할 수 있게 했다가 망치 사건 이후에 5%를 거기다 낮췄어요. 법 바뀐 거 7월 30일 일자로 그 통과가 된 법에는 5% 이상을 초과하지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증액의 상한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라고 돼 있거든.
광역시, 그럼 특별시 바뀔 수 있나요? 그러면 바뀔 이게? 수 있죠. 서울시는 3% 이렇게 묶을 수도 있는 거야. 음. 왜냐하면 법에서 이런 규정을 줬잖아요. 그래서 임대차 시장의 여건을 고려해서 증액청구의 상한을 고려할 수 있다. 관할구역 내에서 다 할 수 있어. 근데 도지사. 상한을 그러면 5% 이상으로도 할 수 있어요, 지자체에서? 에이, 안 되지. 이거는 딱 그렇지. 상위법 법에서 법령에서 초과하지 못한다고 해놨고 못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조례로 정해놨기 때문에 조례로 달리 정할 수가 있다고 나와서 구체적인 시행령으로 나오고 조례로 나올 거예요. 그때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살펴봐 드릴게요. 이 법에 어쨌든 취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취지는 결국은 임차인들을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지방에 가끔 재판을 내려가 보면 놀라는 게 서울에 대한 반감이 너무 커. 집값 상승하는 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너무 커요. 임차인들의 아픔은 더 커. 너무 집값이 오르니까 전세값이 따라서 오르잖아요. 그렇죠. 맨날 전세금 안 오르면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사냐고 도대체. 올라가는 그 전세 보증금 액수가 일반적인 그 직장인들 4인 가족 우리 50대 직장인이 1년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아니야. 그럼 나가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계약갱신 요건 둔 거, 그 다음에 그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또 그 상한제를 둔 건 아주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시기를 너무 급하게 뒀느냐 안 했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사람을 어쨌든 소중히 여기는 맞아요. 거죠. 임차인들의 입장에서 이 법을 개정한 취지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보다 사람이다예요. 집을 소유한 사람도 이게 서로 같이 살아야 돼.